2시간 전에 마감한 게 아니고 15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와장창 스트레스를 받고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새벽 2시에 나스닥 선물 롱포를 싸그리 손절하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평단가와 비슷한 수준이라서 손실이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주봉을 굉장히 강한 롱으로 보고 있었던 저로서는 평가 이익을 싸그리 반납한 것 이상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데 이 손이 부어갖고 스크립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눈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졸았는데 정신없이 잠들어갖고 다른 사람들 출근한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아까 깨서 영상을 또 녹화하려고 그랬는데 또 스크립트 쓰다 또 졸았어요. 오늘 낮에 그냥 거의 비몽사몽 일도 제대로 못하고 코스피도 제대로 못 보고 참 물론 이 트레이딩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멘탈 더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참 어제 시장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최대한 힘을 내서 리뷰를 해봅니다. 이거 지금 한 세 번째, 두 번째구나, 두 번째 녹화예요.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아시아는 시가가 강세 출발 예상은 됐지만 과연 외국인이 숏 베팅한 것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걷어낼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초반만 해도 FMC에 베팅한 투심리 선물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잘 못 갔었죠. 그래도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이어지니까 레벨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420선을 돌파했었는데 홍콩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한 등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420선에 안착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래 여기서 횡보 계속 하다 보면 프리미엄 잔뜩 빼고 적당히 한 418에서 419 사이에 마감하겠구나 생각을 했죠. 사실 그쯤 되면 딱히 시장에서 이리저리 쑤셔댈 필요 없이 그냥 놔두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12시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나스닥 선물이 쫙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도 중단됐죠. 그러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프리미엄 빼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제는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미국 10년 국채가 순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나스닥 선물을 때린 거 아니냐 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 순간은 맞았다고 봐요. 근데 그 뒤로 3시 반까지 4시까지 거의 채권 다 기어 올랐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전일 더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서 저는 이 쇼포들이 손절매가 나온 거지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오후 12시 이후로 지수가 눌린 거는 그냥 변동성 매도다. 아직 추세 상승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걱정되진 않았습니다. 그 뒤가 문제였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은 괜찮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옵션 만기, 미국 옵션 만기를 앞두고는 변동성이 죽기 시작하면 끝까지 죽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숏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물 베이시스도 징검다리 마냥 3월 15일과 17일은 나빴지만 그 사이에 16일은 평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로 눈에 띄게 좋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어제의 평균 베이시스는 5전만큼은 마이너스 0.5에 가깝게 아주 크게 개선됐어요. 그만큼 선물 환매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차익 비차익 골고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실 이쯤 하면 숏에 대한 생각은 집어치우고 시장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때 나스닥 선물은 얼마나 올라올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유럽 세션 본장 오픈하고 1시간 본장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시장이 망가져 버렸죠. 예. 유럽 세션 시작 1시간 전에 반등하던 이 미국 10년 국채가 다시 부러졌어요. 동반해서 독일 10년 국채도 함께 부러졌는데요. 그리고 어제의 압권은 좀 기름이었습니다. 장중에 무려 9.95% 하락을 해서 58.28달러까지 한 방에 밀려버렸는데 기름이 처음부터 밀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나스닥 선물이 줄줄줄 밀린 동안 증시만큼은 참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나스닥 선물 밀리는 거는 그냥 국채가 밀려서 그런 거지 글로벌 랠리를 최근에 펼쳤던 이 굴뚝 증시들 이런 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스닥 선물은 계속 눌렸거든요. 그러나 유럽 증시는 계속 강했습니다.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 가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스닥 13,000포인트는 안 깼거든요.
제 그 나스닥 선물 매수 평균 단가가 12,900포인트 초반이었기 때문에 13,000을 좀 일시적으로 언더슈팅 한다 하더라도 이건 본장에서는 많이 회복할 거야 라는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반에 유럽 세션 흔들리긴 했었지만 중요한 지지선은 전혀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걸 보고 그렇지 유럽도 이제 만기 이슈가 있는데 시장 당연히 위쪽에 붙들어 놓고 있는데 설마 미국이 밀겠어? 라고 했죠. 그런데 나스닥이 너무 반등을 못한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프랑스 총리가 파리 지역 이동 제한 발표해갖고 시장이 맛이 갔다는데 이거는 유럽 시장 마감 이후에 한참 지나서 거의 한 새벽 2, 3시쯤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이게는 오히려 기름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 증시에는 영향 안 미쳤거든요. 그리고 기름도 그 전부터 눌림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뭐 나스닥 눌리고 채권 밀리고 이런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어떻게든 본장 마감 때까지 증시는 버텼다. 하지만 미 국채와 나스닥 하락으로 통화시장도 전일이 상승폭을 다 반납한 등 분위기는 뭔가 반전되는 게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은 이 정도로 하고 문제의 미국 세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동기화가 아주 개판이네요. 제가 이 어렵게 시황 썼더니 또 날라가 버리네. 참. 제가 이제는 영상을 3번 녹화할 자신 없고 그냥 이 2번째인데 그냥 그대로 갈게요. 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건 나왔어요. 이거 컨센서스 대비 나쁘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도 나쁘게 나왔는데 시장은 이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채권시장? 채권시장도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부양책 이름이 다 나왔고 채권시장도 더 이상 좀 빠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약간 언더슈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젠 대부분의 시황에서 어제 얘기했듯이 뭐 10년 국채 금리 폭등이 나스닥 급락과 연관이 있느냐? 저는 이게 딱 반쪽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 지수 선물이 어제의 흐름을 5구간으로 나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시아 세션 땡기 시작하면서 점심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점심 이후 처음으로 국채가 밀리고 나스닥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린 구간,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 본장 시작 1시간 전부터 나타난 나스닥 선물과 국채의 추가 하락, 그러면서 이제 통화시장도 달러 강세로 전환되는 구간, 그리고 네 번째는 오후 8시 30분 이후로 원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리스크 오프 심리가 발생한 구간. 그런데 이 구간에서 유럽 지수는 안 빠져요. 자, 마지막으로 유럽 마감 이후에 유럽 마감은 종가 고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국은 사실 잘 끝나야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유럽 딱 닫자마자 미국이 밀리죠. 나스닥이.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의 언더슈팅 나올 때까지 그 구간 이렇게 5구간으로 나눠보면 처음에 첫 번째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 나스닥 선물이 전일 고점권까지 다시 기어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점심 이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구간에서 시장이 망가져 가는데 이때 국채의 언더슈팅이 나스닥이 하락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구간에서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국채가 저점 찍고 그 뒤로는 국채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았거든요. 꾸준하게 바닥을 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구간에서는 유럽이 이제 종가고가 잘 마감하고 러셀도 나름 고가권까지 잘 반등했는데 나스닥은 계속 못 오르면서 얻어맞다가 급락이 나오죠. 근데 그 급락 나왔을 때 국채는 오히려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스닥이 하락은 국채 하락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을진 몰라도 언더슈팅을 만든 것은 그 외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나스닥 롱 포지션이 평균 단가 12,000, 이거, 잠깐만요. 컴퓨터를 제가 바꾸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시행착오가 있네요. 다시 얘기 돌아서 제가 보유하고 있던 나스닥 롱 포지션이 평균 단가가 12,90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13,000포인트 깰 때 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손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크게 걱정도 안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오늘 시장은 폭락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전일 아랫골이 만든 자리까지는 그냥 음봉 나왔을 수 있다. 음봉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음봉을 마감되면 다음날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어차피 변동성 매도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이제 강세 마감한 게
그냥 당연하게 변동성 매도였다라고 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럽 마감 후에 반등이 아니라 아주 그냥 뿅망치로 후드려 패듯이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런데 그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 저점을 싹 다 깨버려요. 그래서 이제 12,900을 깨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스탑을 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저는 뭐 평균 단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가 아니라서 뭐 손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때 딱 스탑 치고 나서 이제 또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최바닥이라서도 최바닥이라 할지라도 제가 정말 아니다 싶은 자리에서는 스탑을 쳐요. 또 그래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냐면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고 익스큐션하는 과정에서 뭐 그것도 에너지가 대량으로 소모돼요. 그런데 그 뒤로 자신이 아이디어가 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거,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평가 이익을 얻고 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결국에 많은 이 평가 이익을 반납하게 되면 나름 그 긴 시간 동안 그 포지션을 잡으면서 에너지를 소비했던 게 그게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트레이딩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서 정신 차리고 시장에 임해야겠지만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 벤틀리 영업사원이 회사 주차장에다가 출고식 하자고 차 딱 내려놨더니 제가 이제 나 롤스로이스로 할게요. 차 도로 가주세요. 도로 가져가세요 했더니 롤스로이스는커녕 이 벤틀리도 떠나간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참 겸손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잠깐 잊을 때마다 이렇게 맨매를 맞게 됩니다.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왜 나스닥만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나스닥이 이번에 밀리면서 콜옵션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과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콜옵션 매수자들이 많으면 콜옵션 매도자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현물 매수해서 델타 헤지를 하죠. 근데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콜옵션이 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콜옵션 매도자들은 델타 헤지를 위해서 매수한 현물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물을 계속 청산하면서 꾸준히 매물 압박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지 반등다운 반등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장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투자자들이 센티먼트가 급격히 훼손되면서 강보합까지 올라왔던 러셀도 뭐 스트레이트로 거의 3% 밀려버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3% 밀어버리죠. 참 한 가지 더 기름은 왜 이렇게 빠졌냐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투자 심리가 망가져서 그렇다고 봐요. 프랑스 통금 이슈는 2시 반 이후에 나온 거고 그 전부터 계속 텍사스 기준 65달러에서 매도가 쌓였죠. 그래서 물론 아랫꼬리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사흘 연속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기름이 그래도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으로 조정을 줬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 오페 플러스 관계 그 이해 관계자들이 계속 동상이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오면 기름값이 저점을 다지는 것은 여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혹자가 파웰이 SLR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은 것 때문에 국채가 밀렸다고 하는데 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SLR이 진짜 문제가 되면 국채보다는 은행 주식들이 망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국채 좀 눌렸다고 은행주 오르는 거 보면 저는 그냥 나스닥 콜옵션 휴지 만들기 작전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총평합니다. 일봉상 저 정도의 조정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를 망쳐놓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탑로스 나간 포지션들을 다시 주워담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주말에 리서치 더 하면서 새로운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디벨롭할 거고요.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만기까지야 뭐 이놈들이 어떻게든 변동성 죽이면서 굴뚝들을 잘 묶어놨는데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이 묶어놨던 빗장을 풀고 아래로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변동성을 계속 죽이면서 점진적 상승할 것이라는 이 중기 뷰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들을 좀 재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4월 실적 시즌까지는 이제 뭐 딱히 호재로 삼을 만한 게 뭐 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밤 열리는 글로벌 시장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를 좀 식히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내일 아침 새벽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냥 한 얘기인데, 이 벤틀리는 제가 2015년도에 잠깐 탔었거든요. 근데, 뭐 오래 탄 건 아니지만, 그 돈 주고 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차였어요. 나중에 뭐 리스 승계받을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제 수준에서는 그냥 뭐, 과하면 뭐 S클래스 정도면 됐지, 그걸 넘으려고 하면 꼭 이제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힘내겠습니다.